다음은 김희정 피데스 개발 상무님이 여성 친화적인 주거 공간 트렌드, 여성과 공간 트렌드 2019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네, 앞에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 기술 베이스부터 시작하셔서 인문사회학적인 통찰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도움 많이 했고요. 저는 처음에 의뢰를 해주신 분이 아까 김성애 박사님이셨는데 가셨어요. 개업표를 보내주셨는데 발표하신 분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 빼고 거의 학계에 계시거나 연구 분야에 계시거나 굉장히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자는 나밖에 없구나 뭐 이런 굉장히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그러면 제가 마켓 필드에서 어떤 주거 공간의 사례들이 여성 관점에서 개발이 되고 또 공급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보여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 자료는 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메모할 필요도 없으시고 깊이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을 기대시고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소개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애가 뭐 하는 애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 처음 뵙는데요. 저는 건축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17년 정도를 건설회사에서 거의 주거 관련한 설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고요. 지금은 디벨로퍼 회사로 옮겨서 1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10년 정도 지나니까 건설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거 마켓과 소비자를 알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제안해도 이렇게 절대 적용이 안 된다는 걸 한계를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경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마케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건축물 단위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이는 전문가들처럼 도시 베이스에서 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시를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관점, 아줌마의 관점 뭐 이런 걸로 주거 공간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 위주로 재미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6가지 정도 제가 되게 자료는 저희 회사 트렌드를 발표한 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트렌드가 되게 많은 그 중에서 여성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거를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에 있다 보니까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사실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미래가 너무 커서 크게 한 5조각으로 나눈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부터 시작해서 아주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성까지. 근데 사실은 저희 같은 기업에서는 딱 저 중간에 있는 트렌드와 역트렌드 조금만 저희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가 이렇게 왔고 그래서 미래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렌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글로벌 매각 큰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마이크로한 트렌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보여드릴 것들이 어떤 거는 굉장히 큰 레벨의 얘기도 있고요. 어떤 건 아주 소소하게 집안에 무슨 가구 하나 뭐 이런 정도 단위의 마이크로한 것까지 있기 때문에 혹시 보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맥락이 안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맥락 안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트렌드도 사실은 이제 이 땅속에 아직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땅속에 좀 제너레이팅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마켓에 편만하게 비치는 뭐 생장 곡선 기억나시죠? S자 라인으로 그리는데 모든 트렌드가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떤 트렌드는 이게 크게 히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잠깐 나왔다가 페이드 되는 것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걸 보다 보면 큰 걸 잊어버릴까 봐 항상 저희가 이제 이런 메가 트렌드를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뭐 책에 저희 핸드아웃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관련한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앞에 박 차장님도 그러셨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일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여성 관련해서 발표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찾아보면서 이거는 미국의 그 연구기관에서 PW라는 연구기관에서 리서치 센터죠에서 발표한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우먼 콜드 샷해서 여자가 지배한다 집에서. 근데 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하는 거에 미국에서 나온 자료는 그것도 10년 전 자료예요. 대부분이 70~80% 이상이 여성이 주도한다 의사결정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광고회사에서 리서치한 자료를 그때 들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은 더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70%뭐 이 정도 되는데 우리 한국은 훨씬 더 그거 하고요. 특히나 한국은 남성들이 결정하는 거는 본인이 먹는 술 말고는 거의 아내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본인 입는 옷과 신발과 뭐 모든 거를 와이프가 다 입히는 사주는 대로 입고 본인이 먹는 술 정도만 본인이 아주 그 아내 그거 없이 선택하는 뭐 그렇게까지 나왔다 이런 광고회사의 리포트를 보긴 했는데 어쨌건 소비시장에서 여성의 그 파워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할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젠더 마케팅의 인진자인 마사 브레타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여성에게 팔아라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뭐 이렇습니다. 주택 구매 결정액이 미국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91%의 영향이 여자에게 있더라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5학년 이제 초반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외모로 봐서는 한 뭐 2학년이나 3학년 뭐 많이 돼도 4학년 정도밖에 안 되실 것 같지만 어쨌건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성이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여성에서 엄마가 됐다가 다시 여성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그것도 아주 주체적인 그리고 경제력까지 갖추고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는 그룹이 50대 여성, 50대 이후의 여성이더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에서도요, 저는 이제 건설회사 출신들 한데 기업에서 이제 아파트나 주거를 상품을 기획하다 보면 가장 많이 리서치를 그 주부들 대상으로 리서치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뭘 원하느냐, 주부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뭐냐 늘 리서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 여성과 남성을 한번 이렇게 인구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세대도 한번 나눠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기업에서 주목하는 그룹이 딱 두 그룹이에요. 크게 나누면 하나가 베이비 부머 세대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리고 그 중에서 여성 그룹을 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여성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 베이비 부머입니다. 이게 세대로 따지면 Y세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그 세대 그룹에 속하거든요. 이 두 큰 그룹을 소비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제가 이제 또 이번에 이렇게 오늘의 발표를 위해서 한번 또 여성 남성을 나눠봤어요. 남성 빼기 여성을 했더니 50대 이전은 남성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딱 50을 기점으로 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는다는 뜻이겠죠, 그 사이에. 정답이 표현했나요? 그 50대 이후는 여성 초과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내용이 이렇습니다. 크게 여성의 주거 공간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와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6가지 관점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스케일 쉐어에서요. 사이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 공간의 크기, 그러니까 크기와 그 다음에 이제 공유는 뭐 관련해서 제가 묶어봤고요. 저희가 발표했던 트렌드 중에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쨌건 1, 2인 가구 굉장히 핵가족화되고 있다. 인구는 엊그저께 통계청 자료 보니까 2029년에 기점으로 피크로 해서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거 공간은 인구수보다 가구 수가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인구 수는 2030년 이후 줄어들 수 있으나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주거 공간의 개수는 더 많아져야 되고 대신에 스케일, 사이즈는 개당 사이즈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리서치에서도 쭉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기관들에서 1, 2인 가구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1, 2인 가구도 굉장히 다양한 수요의 공간 수요의 니즈가 다르다. 그래서 연령과 경제력과 라이프스타일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른 공간의 니즈들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10년 전부터 갤럽하고 매년 5천만 원 이상 저희 돈을 들여가지고 리서치를 서울 수도권 대상으로 쭉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올해 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쭉 보시면은 그 중에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그 다음 이사 가기를 원하는 집의 사이즈를 한번 해본 겁니다. 2010년 이후에는 넓혀가겠다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2010년 이후로는 지금보다 집을 줄이겠다. 이게 큰 대세였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집을 줄일 때 여기서 핵심은 40평 살다가 20평을 줄이고 싶어. 그러면 20평 아파트로 가면 되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20평, 30평, 40평까지 늘려왔던 분이 가족이 줄어서 다시 줄이고 싶은 20평 집은 지금 현재 4인 가구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20평의 구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구조를 원하고 있다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건 폭나게 집을 줄이고 싶다 이거더라고요. 소비자의 마인드는. 그래서 폭나게 줄이려면 전용 공간 안에 들어있던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을 쉐어하는 공간으로 빼서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 보면 커뮤니티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트렌드에 의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세대 전용이 아주 줄어들게 되면 이제 그동안 30평, 40평 이제 커지면서 보면 욕실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2개 또는 많은 게 3개까지 늘어나는데 욕실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이 뭐 20평 안 되고 이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제안 드렸던 게 욕실 하나지만 각각의 욕실이 동시에 3사람이나 2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욕실에 2-3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능으로 이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분양한 사업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40, 50 이렇게 되는 것에 욕실을 이렇게 하나를 넣으면서 각각의 문을 달아서 동시에 정말 3사람이 가족 2-3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례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이 이제는 기본 기능을 넘어서서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음식 찍어서 올리는 걸 떠나서 넘어서서 이제는 인스타그램, 집스타그램, 먹스타그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온라인 집들이든 뭐든 그런 공간으로의 니즈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수요들이 점점 커질 거다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클라우드 하우징이라고 제안을 드렸던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조그만 유니트에 굉장히 큰 하드웨어와 앞에 이제 소프트웨어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하드웨어를 더 넓히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퀄리티 세상에 와서 주거 서비스를 어떻게 공유 쉐어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과 니즈들이 실제로 리서치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로 보시면은 이제 커뮤니티 시설 안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작년에 입주한 단지입니다. 실제로 저희 공급했던 단지고요. 영화관 실제로 이 입주민들이 자기네들 보고 있는 걸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리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캡처했고요. 계절 창고 그러니까 집 안에 큰 그게 없으니까 수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지하에 뺐고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갤러리를 입주민들끼리 취미 활동한 갤러리를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들어가고요. 이제는 운동시설들도 이게 주택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공동 주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희한하게 일하는 주부들도 많아지기도 해서 그런지 또 물론 그렇기도 했죠. 집안에서 요리하는 빈도가 이렇게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더욱더 그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유기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요리하기 원하는 그룹과 요리를 일주일에 거의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그룹 거의 양극화되는 느낌입니다. 중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이 점점 커져야 되나 아니면 주방을 아주 작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기업에 굉장히 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지 안에 공동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는 보니까 주말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요리들을 서로 해서 나눠 먹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동 텃밭, 옥상에 있는 텃밭 만들어서 여기 그분들이 올리신 거예요. 여기서 키운 부추로 부추전 만들었던 이런 사진도 올리고 이런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이렇게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빨래도 이렇게 큰 빨래도 집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코인 세탁실이라고 제가 표현을 안 했던 이유가 지금 코인을 안 씁니다.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동전 넣으면 얘를 또 동전을 모아가지고 은행 가서 받고 이거를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카드키나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하고 결제하고 관리비에 고지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 주거들, 네. 그리고 이제 쉐어하우스가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뜨고 있는데 그 중에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들도 꽤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그 중에 아이템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화장실도 그냥 보통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대 같은 이런 디자인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쉐어하는 물품들입니다. 보면 드라이기에, 고데기에, 남성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쉐어하우스 안에도 이렇게 여성에 대한 배려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사실 마켓이나 필드에서 이렇게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방에도 각각 자기만의 양념통을 호수를 다 붙여가지고 다른 애하고 같이 내 양념을 제가 쓰고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여기는 남성도 제가 넣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돈 있는 기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골드족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많이 했었고요. 그 중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성 골드미스와 같은 싱글이어도 골드미스와 골드미스트의 차이. 골드미스트는 뭐 이런 안전 이런 굉장히 우선되고요. 골드미스트는 또 좀 다릅니다. 같은 싱글이어도요. 이제 스케일에 대한 걸 보면요. 지금 그 주거 공간의 스탠다드는 여성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높이도 85cm 정도 됩니다. 주방의 높이가. 근데 여기에 남성이 들어가면 허리가 아픕니다. 낮아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젠더에 의해서도 스케일도 굉장히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주방하면 다 여성의 전유물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성들이 제가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는 TV에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고요. 요 생남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리가 생소한 남자. 생존하기 위해서 요리하는 남자. 그러니까 그 베이비부머 은퇴하신 남성들을 얘기하는 건데 남자 요리 프로그램도 굉장히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게 트렌드인데 뭐라 좀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부엌에 집어넣기 위한 사회적인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 자기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대세인 줄 알고 리서치를 해봤어요. 남자분들한테. 근데 실제로 남자분들의 마음속에는요. 20%도 안 됩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겠다거나 관심 있는데 들어가겠다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더욱더 음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베이비부머 은퇴 쪽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제가 여성 관점이긴 하지만 우리의 파트너인 남성 또는 남편에 대한 배려가 이제는 굉장히 중심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거는 여태까지는 아파트를 팔 때 다주거가 원하는 걸 막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최근 몇 년 조사를 하면서 아니구나. 이제 은퇴한 남성이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주거 공간을 소비하는 주 소비자로 등장을 하는 시대가 됐구나. 그래서 주거 공간 내에 남성의 자리를 만들어줄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거 실제로 그림이 아니고 저희가 공급한 아파트에 또는 주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대도 남성의 자리를 이렇게 뺏기지 않게 이렇게 딱 별도로 만들어드렸고요. 이런 거 안 해주면 몽땅까지 안 했게 됐대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리고 여기 맨 케이브라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뭐 동굴을 좋아한대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눈이 크게 미치지 않고 아내의 그 눈총에서 피할 수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렇게 밝을 필요도
필요도 없고 좋을 필요도 없는 조그만한 공간을 남성들이 원한다는 거를 알게 돼서 이런 또 이름도 근사하게 붙여서 그러니까 가둬놓는 겁니다. 아 뒤에. 실제로 이것도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모델하우스 저희가 꾸며서 뭐 남편을 데리고 와서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드에서 마켓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가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가 남편용 주거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시대다 이런 트렌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죠. 앞에 뭐 자리를 만들어주고 해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때에서 돌아왔더니 집안에 뭐가 있고 뭘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도 모르게 이것뿐만 아니라 동네에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뭘 하고 누굴 만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시대가 우리 여성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시대구나 라는 내용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고독사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남편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리고 이제 아까 미드 후였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새로운 가족의 등장입니다. 이제는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또는 엠티넷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들 다 떠나고 나서 펫에 대한 것들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렇게 주거 공간에도 어떤 니즈들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살아있는 펫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는 로봇 시대도 곧 오겠다. 일본에서는 로봇 펫들이 꽤 잘 팔리거든요. 왜냐하면 뭐 똥출 필요도 없고 근데 건전지만 갈아주면 되고 그것도 요즘 코드만 꽂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떠들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같이 거주하는 파트너들에 대한 공간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는 조금 한 곳에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주 5일 근무가 이제 주 4일 근무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는 내가 있는 곳이 집이다. 여러 군데 거주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또 가는 집 자체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가는 곳이 집이다. 공간이다. 그래서 뭐 장기 열차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집, 우주까지 가기도 하고 이거는 에어비앤비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바닷속에 캡슐 집을 넣어가지고 이거 예약하면 상어와 함께 밤을 보낼 수 있는 굉장히 인기 상품입니다. 이렇게까지 공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오래된 이런 아까 상가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는 물리적이 왜냐하면 온라인의 쇼핑이 너무 커져가지고 오프라인의 물리적인 공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큰 잉여 공간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중에 저희가 평촌 본개역의 NC백화점이 완전히 슬럼화됐어요. 저희가 이걸 구매를 해서 분양을 작년에 했습니다. 완전히 주거복합으로 만들고 위에는 주거고요. 밑에는 일부 상가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혀 턴투알이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턴투 레지던스입니다. 주거를 중심으로 한 복합 기능으로 도심이 재편되는 그런 시대다라는 얘기들이고 거기에 이제 여성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다 꾸며질 겁니다. 왜냐면 저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좀 불편하실까요? 네, 이거 건물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사카역 주변인데요. 이전에는 파란 거품입니다. 업무시설 위주였는데 이게 재생되면서 주거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개발에 있어서 레지던스가 같이 복합으로 들어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대한민국 복합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법은 또 여기 계신 또 전문가분들이 좀 바꿔주시는데 일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때문에 이런 것들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주거로 바꿀 때 굉장히 아직까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렇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공간 하루 종일 먹고 쉬고 놀고 애들 풀어놓고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이제는 쇼핑센터가 뭘 사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시간을 저렴하게 소비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도시 공간으로서 이해되고 또 소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필드나 뭐 이런 것들이 집 근처에 있을 때 굉장히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이유가 뭐 부동산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자본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그
하루 종일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이런 저희 그룹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트렌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심도 이렇게 명소로 제가 탈바꿈되고 찾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는 핵심이 다 거의 7, 80%가 여성이거나 여성에게 끌려오는 남성 일부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하이텍 기술입니다. 모든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이제는 주거 공간 안으로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몇 초간이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피커가 안 나오네요. 이게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이트박스라는 홀로그램 음성 스피커입니다. 이게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본에서 판매되는데 보시면은 그 홀로그램 AI가 집에서 주인한테 주인님 언제 오세요? 뭐 오늘 비 오니까 우산 갖고 왔어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얘가 연속극을 같이 보면서 커피를 같이 마셔요. 이거 보시면은 남자분들은 와이프 같다. 절대 바가지 긁지 않고 찡그리지 않고 뚱뚱해지지도 않고 미워지지도 않는 너무 예쁜 와이프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초신남들이 이거 되게 많이 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기술이 이제는 공간을 지배하는 시대, 그리고 삶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런 시대까지 왔다. 아들이 결혼 안 할까봐 좀 두려워하는 소비자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AR이나 VR, 가상현실 이런 기술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공간에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희가 분양할 때 이거 썼습니다. 모델 와서 못 찍는 세대들이나 이런 것들을 VR을 만들어서 했는데 제 예상은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들이나 이런 걸 좋아하지 여성분들은 저거 쓰면 머리도 망가지고 화장도 지워져서 안 쓸 거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성 소비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다르구나. 안전에 대한 얘기들, 이제는 얼굴 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서 이렇게 다가가면 그냥 딱 알아보고 열어줍니다. 뭐 이런 시대까지 와 있다 보시면 되고요. 퀄리티 시대, 집이 케어의 공간이다라는 얘기들이고요. 공간의 질이 달라져서 천정이 높아지는 그런 방향. 네. 이제는 먼지에 대한 얘기, 먼지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 다 여자들이 필요한 공간, 여성들이 니즈를 얘기했던 공간들입니다. 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공간들도 나왔고, 네. 가전제품이 이제 여성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몇 년 전에 김치냉장고 나와가지고 이게 아파트에 들어가는 자리를 안 만들면 아파트가 안 이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조기입니다. 빨래를 햇빛에 말린다. 이거 패러다임이 완전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주거 공간의 니즈까지 나와서 또 건설하들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방도 굉장히 다르게 변경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앞에 거는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입니다. 제 조사하면은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라도 쓰겠다라고 하는 의향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그중에 보면 조식 서비스, 그러니까 식사를 밥 좀 해주면 좋겠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몇 년 조사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적용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입주민들이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SPC 그룹 있죠. 파리바게뜨 그룹하고 저희가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이렇게 기흥역 탁후주에 적용을 했습니다. 오른쪽이 7,500원 내면 저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뷔페이기 때문에 몇 번을 먹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연결 소비입니다. 베이비 부머와 에코 베이비 부머가 나누고 합치고 바꾸는 그런 소비로 진행되고 있고, 일본 아까 얘기하신 일본이 베이비 부머 세대와 에코 베이비 부머, 왜냐면 에코 베이비 부머들은요 자기 자력으로 집을 살 능력이 없는 경제 환경에서 좀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 세대를 어떻게 잘 물려받느냐, 이게 그들의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베이비 부머는 자식에게 얼마나 덜 뜯기느냐, 이것이 나머지 여생을 얼마나 편하게 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눈다.
같이 살다가 추가하거나 독립했을 때 집을 쪼개서 나눠준다. 뭐 부자들이야 사주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가 애 키워주는 것 때문에 합치기도 합니다. 제 조사해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스위칭을 해서 익스체인지를 해서 살기도 하더라. 이런 트렌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동거하거나 가까운 데 살거나 동네에 살거나 이렇게 거리도 좀 다양해지고 있더라. 그리고 살고 있는 집도 잉여 공간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이것도 사업화 되게 많이 그 인간에 하고 있습니다. 현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임대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이런 집을 에어비앤비나 이런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집에 특히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집을 이렇게 피스트리라는 이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서비스입니다.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요리 좋아하는 주부나 또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비 셰프들이 자기 집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앱에서 다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하면 뭐 29불, 39불, 40불 이렇게 쪼개서 매일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까지 주거 공간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 맞습니다. 그림이 많아서 빨리 끝날 줄 알았지만 제가 말이 많아서 어쨌건 여기 보시면은 남자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사실상 여자였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